go. 안녕하세요 여러분, 넬입니다. 엄청 오랜만이죠. 제가 마지막 영상을 올린 지 한 6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마음을 다 잡고 다시 유튜브 세계로 들어가자! 지금 있는 이곳이 어딘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제 나이에 비해서 생각보다 좀 이른 시기에 이렇게 집을 짓고 단독주택 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고 싶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보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기 짓고 있는 과정을 인스타를 통해서 이렇게 올릴 때마다 여기 어디냐, 뭐 얼마에 짓냐, 뭐 어떻게 짓냐라든지 정말 각종 질문들이 정말 많아서 공사 중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마감이 되지 않았을 때 이때만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기에 집은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리고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어떤 게 있을지 제가 뭐 짧은 이 시간 동안 알게 된 얕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이곳을 좀 소개를 해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타운하우스고요. 목조주택으로 지어지는 주택이고 이런 타운하우스 형태의 목조주택은 3개월이면 끝난다고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지금 새로 들어오게 될 이 집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서 좀 더 신경 쓰고 추가하고 방을 이렇게도 쪼아봤다가 저렇게도 쪼아봤다가 뭐 화장실을 이쪽에 넣어봤다가 저쪽에 넣어봤다가 하고 막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딱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층부터 차근차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층은요 최대한 거실의 크기를 최대한 확보하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실제 바닥 면적이 한 16평에서 18평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실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조금은 답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층에서는 모든 방을 다 뺐습니다. 모든 방을 다 빼고 거실과 그리고 주방이 딱 이어지게 해놨고요. 주방에서 다용도실을 이어지게 해놨고 그리고 또 층마다 꼭 필요한 게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의 경우는 이제 계단의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제 계단 그 아래의 공간을 이렇게 화장실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런 마당 있는 집에서 살 때의 로망이 또 있잖아요. 밖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막 잔디밭에서 막 애들 뛰어놀고 강아지 뛰어놀고 막 이런 로망들이 있는데 내 옆집 그리고 내 앞집 내 뒷집 그들도 집이 있고 마당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마당에 나가면 바로 옆집의 마당과 경계는 있지만 서로 다 훤히 보이게 되는 어떻게 보면 나만의 마당이지만 내가 그 마당에서 춤을 추거나 뭐 노래를 하거나 그러게 되면 옆에 시선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허허벌판에 있는 단독주택들은 좀 외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프라이빗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또 장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그렇게 프라이빗한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아파트와는 조금 다르게 층마다 좀 용도를 분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딱 한 층에 거실과 방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층으로 위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층마다 방을 구분하듯이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층은 거실, 2층은 방, 그리고 뭐 3층은 또 다른 거실, 4층은 다락방인데 그 공간은 뭐 창고처럼 쓸 수도 있고 어떤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층마다 아파트에 방을 분리하듯이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펜션 같은 데 놀러 가도 아무리 밖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뭘 해도 안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뭐 상추를 씻는다든지 뭐 어쨌든 냉장고에서 음식을 계속 꺼내와야 되고 또 그걸 다시 안으로 들고 가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마당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주방과 이 마당에 이 동선이 짧고 편리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부엌에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런 동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창호도 이제 뭐 한쪽이 열리는 거 그리고 뭐 두 쪽이 다 열리는 거 그리고 옆으로 밀리는 거 가운데는 픽스인데 양쪽만 열리는 거 뭐 등등 진짜 창호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창호가 어디에 어떤 크기로 얼마만큼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집의 외관의 모습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이런 창호의 위치랑 개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뷰를 상상을 하면서 이 큰 창문을 뚫어놨더니 옆집이 그걸 딱 막아버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려를 해서 창문을 뚫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2층이고요. 이곳은 방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에 올라오자마자 방이 하나 있고 옆으로 꺾으면 저희 안방이 있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너무 방으로만 되어 있으면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살짝 공간을 만들어서 작은 거실 개념으로 또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2층에 제가 진짜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뷰가 있거든요. 바로 이 뷰. 창호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진짜 딱 느꼈던 부분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인데 이 공간을 조금 더 넓어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곳에 꼭 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꼭 열리지 않는 창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픽스 창으로 바꿨고요. 이런 픽스 창이 좋은 게 문이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호 같은 경우는 결국은 프레임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잡이도 보이고 막 이상하게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문이 안 열리고 그냥 이렇게 딱 정적으로 뭔가 액자처럼 있는 저런 구조의 픽스 창을 쓰게 되면은 이 작은 공간들이 더 넓어 보이고 저희는 저렇게 산으로 되어 있어서 저 창문을 통해서 진짜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액자? 그림 액자? 같은 걸로 또 변신이 됐어요. 그래서 저거는 선택을 정말 잘한 것 같거든요. 창문이라는 게 꼭 뭔가 출입의 목적 그리고 뭐 환기의 목적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뭔가 인테리어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게 또 이 창호의 매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창 선택하실 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도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픽스고 양쪽으로 열리는 구조였는데 침대를 딱 놓고 내가 이렇게 딱 누워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뭔가 이런 프레임에 내 뷰가 걸리면 안 되잖아. 저기 바꿔보니까 여기도 무조건 바꿔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바꿨습니다. TV를 넣을 거다라고 했을 때 TV선의 위치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넣을 곳을 이렇게 미리 뚫어놓고 그런 게 되게 좋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평수가 좀 작다 보니까 수납 공간도 그만큼 적어요. 원래는 3층짜리 집이었는데 4층이 된 이유는 바로 이런 수납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너무 수납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붕, 끝에 지붕으로 끝나는 이 삼각형의 그 부분을 다락방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 좀 써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4층이 되어버렸는데 아파트에 비해서 단독주택은 너무 수납 공간이 없다. 그리고 이곳은 3층입니다. 너무 추워. 3층은 1층에도 거실이 있지만 3층에도 거실을 만들어 놨거든요. 1층은 좀 평상시에 이용하는 거실이라면 3층의 거실은 손님이 오거나 좀 쉐어할 수 있는 거실 스타일로 꾸며보고 싶어서 3층에도 거실을 넣게 되었고요. 지금 3층까지 올라오는 동안 밖에 테라스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발코니? 뭔가 마당 있는 집이라고 하면은 마당에서 뭔가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타운하우스 형태의 주택은 마음 편히 마당을 이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 안에서 마당처럼 쓸 수 있는 우리만의 좀 큰 그런 바베큐 존 같은 거를 실내에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일반 창문보다는 이렇게 폴딩 도어 형태로 되어 있으면 밖에 뭔가 자연을 느끼면서 조금은 좀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공간은 실내에도 가운데 벽면을 폴딩 도어로 설치를 해가지고 개방을 하면은 넓은 거실로 쓸 수 있고 그 닫으면은 분리된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는 진짜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도 너무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레임, 나무 프레임이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고 이렇게 안에 내벽을 이렇게 쌓는데요. 이 내벽이 쌓아지기 전에 단열재라는 거를 넣어요. 천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무 프레임들 사이로 몽글몽글 얘네들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다 단열재거든요. 약간 청소기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단열재를 쏘는 거를 제가 봤는데 보통은 단열 필름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남는 공간에 다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훨씬 더 이 단열이 좋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은 4층 다락방이에요. 진짜 나의 로망이 실현되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딱 올라오면은 짠! 이렇게 뭔가 다른 벽면이랑은 다른 지붕에서만 보일 수 있는 이런 뭔가 오두막 형태의 과감한 각도, 이런 게 되게 예뻤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 댁 가면은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 다락방에 대한 되게 좋은 추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공간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엄청 그냥 큰 로망이고 낭만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3층까지만 설계를 해놨었는데 여기 시공사측에서 집 지붕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끝나잖아요. 3층까지 짓게 되면은 3층 그리고 천장까지 하면 이 삼각형이 그냥 남는 공간이래요. 근데 여기를 한쪽만 지붕을 살짝 올려서 이 공간을 다락방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집을 보여주셨는데 와, 그 다락방에 가는 순간 진짜 와, 너무 그 로망이 실현되는 듯한 느낌? 죽는 공간이면 그 공간 잘 살려서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추가 요금을 더 내고서 이 다락방을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해놓으니까 되게 잘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너무너무나 수납이 걱정됐는데 뭔가 해결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가장 킬링 포인트가 뭐였냐? 바로 별보기 창이거든요. 지금 뭐 빛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딱 누워가지고 창문을 딱 바라보면 비 오는 날에도 비 축축축축축 막 떨어지는 거 그냥 바로 이렇게 눈앞에 볼 수 있고, 그리고 날씨가 정말 좋은 날에 정말 운이 좋아서 별이 막 많이 막 이렇게 있는 하늘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이 별보기 창 이건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층부터 4층까지 저희 집을 만나보셨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서 엄청 떠들었더니 재밌기도 하면서 너무 추우니까 너무 어지럽네요. 뭐 아직 뭐 제대로 보여드릴 만한 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도 첫 경험이고,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앞으로 집을 짓게 되실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궁금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었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살면서 진짜 집을 짓는 기회는 정말 흔치 않잖아요. 저도 저의 이번 생에 집을 짓는다라는 거를 꿈꿔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너무나 운 좋게 기회가 닿아서 생각보다 조금 급하게 집을 짓게 됐는데, 기회가 생기니까 또 다른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집콕 라이프, 진짜 집에서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밖에도 잘 못 나가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취미도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집에서 재미난 놀거리를 찾아야 되는 이 시점에 타이밍이 좋게 또 운이 좋게 이렇게 집을 지어서 뭔가 저만의 공간을 만든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뭔가 되게 감사하고,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잘 하지 못했던 취미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런 곳에 살게 되면서 또 생겨나게 될 취미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재미난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난 일 가지고 또 만나요. 안녕!